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유한양행 영상 찍고 있는데,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왔죠. 자, 일단은 이게 끝이냐 상승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밀리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저항선 자리를 돌려줬잖아요. 여기 보이죠? 이 구간. 이 구간 저항선을 맞다가 돌려주고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현재 눌림목 구간이잖아. 지금이. 그죠? 14만 4천원 뭐요? 눌림목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자리가 솔직히 저는 거래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 지금 구간 유한양행 차트 보시면, 자, 전고를 돌파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거를 캡처해서 또 남겨드려야죠.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 구간 보면은 어떤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자, 요렇게 제가 색깔을 또 보여드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이 나오는 관점에서 이 구간 지지선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왜? 보시면은 일단 올려서 보여드릴 겸,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었잖아요. 그죠? 저항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돌렸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키워서. 그럼 이 구간에서 뭐 해줘야 돼요? 박스권 그려줘야 되는 거. 박스권. 어떤 박스권?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림으로 봐야 됩니까? 추세 자체를 봐봐요.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다고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현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저항선을 돌파로도 볼 수 있지만 따르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상승 추세선에서 맞고 빠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밀리더라도 보면은 봐봐요. 지금 상승 추세가 돼 있잖아. 이거를 이 추세선을 어떻게 그대로 위로 올려봐. 이 추세 그대로 위로 올려봐요.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추세가 보여요. 이 자리 이렇게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런 추세 보여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돼? 이 추세 자체가 똑같은 각도로 추세가 올라가는데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추세가 똑같은 각도로 올라가는데 최근 추세는 조금 더 가파졌다라는 거야.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들어보세요. 자, 이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잘 보이시라고. 자, 요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는 분홍색 추세였는데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알테오젠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번 흐름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급등 만약에 밀리더라도 급등 나오면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제가 메모장으로 좀 보여드릴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요거 부분 저번에 요즘 이따 이것도 유한양의 멀티플 계산해 놓은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차트 모양이 어떻냐면 현재 자리가 봐봐요. 그림 자체가 요런 모양이잖아. 지금 요런 모양에서 자 요런 모양에서 어떻게 됐어요? 요런 모양에서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했다? 요렇게 밀어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무슨 자리예요?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다. 그럼 사실상 이게 박스권을 현재 구간에서 돌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요 자리가 무너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무너지더라도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이 상승하는 각도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각도를 그대로 봤을 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차트가 좀 어렵긴 하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승하는 추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간을 돌려줬고 여기서 지켜주고 눌리더라도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점 부분 이탈해도 깨진 게 아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자리를 이탈시킬 때 가장 많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지지선 구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세력들이 더 물량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이 구간이 깨질 때 이거 뭐 하겠어요?
세력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낸 후에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유한양의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초 강의에서 어떤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앞에 구간 세력들의 매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세력들이 매집한다 그랬어? 일봉상 봐봐요. 우리가 10분봉으로 보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밑에 구간을 볼게요. 자, 요 자리를 좀 볼 건데 여기서 자, 요렇게 보면은 자, 이거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거 들으셔야 돼요. 자, 보면은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였어요? 지지선이었죠. 지지선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뭐 했어요? 개인들의 투매가 발생됐죠. 10만원 깨질 때 개인들의 투매가 발생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이 이탈했을 때 얼마요? 95,000원, 94,000원 선이 이탈했을 때 개인들의 투매가 한 번 더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투매가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집어던지는 구간은 어딥니까? 이렇게 지지저항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 구간이 이탈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던지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이 이탈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량을 던진다. 그럼 요거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개인들이 보는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 매도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게 누구다? 세력이다. 유한양이 그렇게 올렸다라는 거, 이 구간에서. 그죠? 고의적으로 빼서 매집하고 또 눌러서 매집하고 그리고 올렸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쪼개보면 우리가 분봉상 쪼개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잖아요. 보이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잖아. 올라갔으면은 사람들이 어디 보고 있겠어요? 지금 지지가 나오는 143,000원, 144,000원 구간 보고 있단 말이야. 여기 다 여기 보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 나오겠죠? 지금 추세가 어때? 상승 추세잖아. 상승 추세로 가고 있잖아. 매도 물량이 나와도 뭐요? 이거 물량 받아서 가겠다라는 거야. 여기 지지선 보고 있는 놈들 너희 단타 애들이잖아.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건데? 던질 거지. 우리가 받아서 갈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지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20조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이 먹어도 70, 80%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더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누르는 걸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유하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보유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자, 유한양행 현 구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잖아요. 유한양행 보유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한양행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보유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처음에 수익률 2% 수익권 뭐? 보유해라. 8% 수익권 보유해라. 흔들리지 말고 보유해라. 계속 보유해라. 우리 수익률 어디까지 갔어요? 40%까지 갔잖아. 그리고 늦게 들어온 사람 11만원, 12만원에 지금이라도 잡아도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았죠. 이 구간에서. 그죠? 돌파할 때 돌파 매매 자리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타로. 그쵸? 여기 보시면은 다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게 추천 나간 게 이때도 있고요. 이때도 있고 유한양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강조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돌파 매매도 가능하고 아직도 싸다. 솔직히 전 지금도 솔직히 살만하다 생각을 해요. 눌리면 살만하다 생각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현 구간에서 유한양행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계속 보시고 타점 잡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요. 좀 귀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이런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려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영상 다 안 보고 핵심만 텔레그램에서 볼 수 있게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장전에 무료 단타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영상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서 이러한 종목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보고 있던 지지선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다. 근데 이렇게 안 가도 돼요. 밀려도 돼. 밀리면 뭐다? 오히려 밀리면 더 수상하게 봐야 돼.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여기가 밀린다? 미는 거죠, 고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호가창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호가창이 언제 이렇게 쌓였었죠, 우리가? 유한양이 호가창 3만주, 4만주 이렇게 쌓였었는데 최근에. 그죠? 최대한 이렇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누르는 건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털리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 하라고 하잖아요. 저 욕먹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올라가면 저 분할 매도 하라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 욕을 먹어도 분할 매도 하라고 하냐면은 저는 사야 될 자리는 확실하게 사야 된다. 매도해야 될 자리는 확실하게 매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구간 텔레그램 참여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유한양행 수익률 평단 97,500원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여러분 평단 거의 다 여기일 거예요. 분할 매수 제대로 했다면. 이 부분도 잠깐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10만원 구간부터 유한양 잡아갔잖아. 남들이 다 파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죠? 전부 다 말씀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91,500원까지 오고 안 왔어. 그러니까 우리 평단은 지금 얼마나 정상이에요? 평단이 완전 똑같을 순 없겠지만 9.7에서 9.8이어야 평단 정상이란 말이야. 요게 정상적인 평단이에요. 수익률 얼마? 50%. 이게 지금 나와야지 정상적인 수익률이다. 제대로 대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간부터 제대로 돼 올라갈 때마다 매도 대응, 분할 매도 대응할 거고 눌림목에는 분할 매수에 대한 대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 좀 언제 내가 매도해야 되고 지금 더 사도 되는지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몇 번으로 보내면 됩니까? 010-9201 자 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무료입니다. 텔레그램 방 무료니까 꼭 입장하시고 자 지금 자리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대1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오늘 조금만 올라갔다 빠져도 수익률이 5% 10%밖에 안 되는데도 매도하고 싶고 수익률이 오히려 40%면은 이거 매도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 물타고 싶고 그런 거 알아요. 아는데 견뎌내셔야 돼요. 큰 수익 먹으려면요 견뎌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유한양행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밀려 상관없다. 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계속 말씀드리잖아. 버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드린 이유 간단해요. 뭐요? 영업이익 4천억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했을 때 20조에서 24조. 자, 이거를 기관들도 모르지 않아요. 기관의 애널리스트도 알아. 근데 이거를 리포트로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1,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1, 2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영업이익이 4천억에서 많게는 6천억까지 나오면서 시가총액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는 건데 리포트에서는 불확실성한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가총액 높게 잡아주질 않아요. 또 근데 우리는 유튜브잖아. 제가 유튜브를 찍잖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걔네들이 말을 못하는 건 걔네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작성하기 애매한 것 뿐이에요. 왜? 경쟁사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고 타그리소라는 약물 자체가 이미 1차 치료제로 시장에서 널리 퍼져 있고 얘네가 영업이익 거의 8조가 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한양행이 뚫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을 텐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항암제 시장에서 생존율이 30% 이상 증가하는 이 약물을 어떻게 해서 타그리소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얘가 1차 치료제로 8조 매출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 생존율이 30%가 더 좋은데 유한양행이 분명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 유한양행이 만약에 3상 성공한 거면은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한이 3상을 성공한 거다. 아스트라제네카랑 못 이겨요. 이게 유통망에서 자체 안 돼. 마케팅 자체가 안 돼. 근데 유한이 성공한 거요.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이 성공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얀센이 성공한 거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유통망이 이미 미국에 다 펼쳐져 있다. 된다라는 거. 되는 싸움.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의 번호로 유한 입장 남기셔서 제대로 된 대응을 좀 받으세요. 아시겠죠? 유한 입장 제대로 된 대응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다. 그죠? 올라가는 동안 자 여기가 10만원이고 여기가 30만원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구간에 이런 변동성이 생겨요. 100% 올라가고 30% 40% 빠지고 100% 올라가고 30% 40% 빠지고 저는 지금 요 정도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분할 매도 후에 눌리면 또 사고 또 급등할 때 분할 매도 누르면 또 사고 이러면서 목표까지 갈 거예요. 왜?
우리가 30만 원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데 1개월 걸릴지 2개월, 3개월, 4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유한양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땡겨와서 주가가 가격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을 받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다. 왜? 미래 가치를 땡겨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임상 3상으로 장난질을 너무 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임상 3상으로 장난질을 너무 친단 말이야. 이거 성공하면은 시장 가치 10조다 하면서 미래 영업이익을 당겨와서 미래 영업이익이 1조가 날 거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10배 띄워놓는단 말이야. 임상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죠. 이거 개인들만 물리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게 주식이라는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력들은.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뭐죠? 카나리아 바이오. 이름 바꿨죠. 현대사료로. 얘네들이 가장 작전을 잘했죠. 사실상. 개인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개인들 작살내 버렸잖아. 사실상. 이 친구들이. 보면 알겠지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800원 하던 게 17,000원. 20배가 오르고요. 지금 얼마예요? 17,000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 800원까지 빠져 다시. 원상복귀 됐잖아. 이게 바로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 때문에 뭐 하단다? 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지만 유한양행은 뭐 했어? 성공했잖아. 마일스톤 받잖아. 또 뭐 받아요? 로열티 받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진짜란 말이야.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셀트리온과 삼바 같은 멀티플을 50배에서 60배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가야지 절대 털리지 않는다. 중간에. 이거 좀 꼭 인지를 하세요. 분명히.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금 구간에서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정보 전달 받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장 번호 가능하다 말씀드릴게요. 010-9201-6329로 유한 입장 4글자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 초대해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입장 문의가 와요. 제가 여기 확인해서 채널 추가 눌러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까지 남겨주셔야지 입장 가능하다라는 거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유한양행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50% 올라왔어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사실상 성공한 거 비해서는. 유한양의 가치는요. FDA 승인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친구는 이제 이 10만원 구간 밑으로 내려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큰 경제 위기가 오고 주가가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망가져도 유한양이 10만원 밑으로 안 떨어질 거다. 우리가 이 레벨 1과 레벨 2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주력 상품이라고 하죠. 보통은. 주력 상품. 이게 갑자기 그 바이오에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잘 봐봐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성공 후에 그죠? 램시마 성공 후에 바이오시밀러 성공 후에 시장에서 성공한 거 알겠어. 근데 진짜 실적이 나오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램시마가 실적이 나왔단 말이야.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합병까지 한다고 했어. 실적을 찍힌 부분에서 레벨 1에서 레벨 2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임 해봤죠? 레벨 1에서 레벨 2 가면 레벨 1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부분이 램시마에서 실적이 나왔던 부분이 유한양의 어떤 부분이요?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디? 10만원. 요 부분이고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얘네 같은 경우도 이 CDMO 공장 관련돼서 4공장, 5공장 지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 2, 3 공장으로 아무리 돌려봤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 있는 한계성이 있었는데 4, 5 공장을 돌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4, 5 공장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이제 뭐가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가는 구간이 발생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삼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차트를 봐봐요. 차트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 이 구간에서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에서 4공장, 5공장 돌리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 바닥이 어디야? 바닥이 60,
3만 원이잖아. 원래 고점인 부분이 바닥이 됐다고. 공장을 돌리면서 왜? 매출과 영업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 보면은 주봉상 봐봐요. 이 밑에 구간까지 램시마로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한번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돼? 12만 원이 저점되죠. 12만 원 저점되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주식을 성공했을 때. 유한양행 무슨 구간이에요?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라고 안 하는 이유가 가긴 가는데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우리의 목표가가 30만 원이라도 주식이 올라가면서 상승과 조정에 대한 변동성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방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유한양이 들고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실 거니까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되더라도 제가 단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답도 전부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현 구간에서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실 분들은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뭐 허수라 말도 안 뭐 가짜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짜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 입장시켜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9월 19일에 하신 분도 아직 입장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자를 확인된 분들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늘 유한양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구간 지지해주고 끝나면 너무나 좋겠네요. 너무나 완벽한 자리에서 끝나는 건데 사실상 박스권 첫 번째, 그 두 번째 박스권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두고 보자고요. 지금 시간이 3시 16분입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말씀드립니다. 깨져도 상관없고요. 올라가면 더 좋은 거예요. 유한양이 들고 가시고 어디서 내가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라. 그 부분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제가 유한양의 이 10만 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드렸던 거 그죠? 어떠한 기법으로 잡았는지 말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의적으로 이 지지선 구간을 이탈시켜서 기간 외국인들의 매집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지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현 구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만 끝나도 만족스러워요. 왜?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앞에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뚫어냈기 때문에 뭐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훨씬 세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쉽죠? 봐봐요. 꼬리가 달리면서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이 꼬리 부분에 많은 사람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고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그죠? 좋은 신호다.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세다라는 거예요. 꼭 요것도 제가 기법에 넣어놓을 테니까 꼭 체크해서 받아가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텔레그램방 입장 꼭 010-965-6329로 하셔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드려요? 기법 관련된 부분도 받아가셔라.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총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아,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아욱에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